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4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서는 카타르 월드컵 4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피파 랭킹 13위의 멕시코 대 피파 랭킹 26위의 폴란드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라울 히메네즈의 합류가 반갑기는 하나 올 시즌 울브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활약은 아쉽다고 볼 수 있는 상태. 결국 이번 월드컵에서도 공격에서는 측면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로사노의 폼이 올 시즌 100%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베가가 피지컬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진과의 1대1 대응에서는 우세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나 공격보다는 단단한 수비에 기대를 걸어보면서 저득점 양상으로 경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레반도프스키, 지엘린스키 등 유럽 빅클럽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은 많다. 그러나 미흐니에비치 감독의 특성상 이 선수들을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태. 공격에서는 레반도프스키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원을 거치지 않는 빌드업이 대다수라 중원 자원들은 삼선에서의 압박에만 열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가 쉽게 지루해지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 득점 상황에서는 레반도프스키의 한방 이외에는 별다른 플랜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양팀 결장 선수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양팀 결장 선수를 참고해주세요.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언더 2.5 접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은 매치. 멕시코는 끈끈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중원과 수비의 안정감이 좋고 폴란드도 경기를 저득점 양상으로 흐르게 하는 데 능한 편이다. 그나마 주포라고 할 수 있는 선수의 퀄리티가 좋은 폴란드가 조금이나마 날카로운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무패, 폴란드, 승, 추천. 핸디캡 마이너스 1.0, 폴란드, 승, 추천. 언더오버 2.5,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피파 랭킹 4위의 프랑스 대 피파 랭킹 38위의 호주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전 포지션에 걸쳐 단단한 선수층을 가지고 있으나 핵심 선수들의 낙마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 포그바와 캉테의 낙마는 이미 기정사실이었고 핵심 공격수 역할을 해주어야 했던 벤제마도 부상으로 인해 월드컵 불참이 확정되면서 2002년과 같이 부상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 일단 1대1 상황에서는 앞서고 있고 공격 시에는 윙백을 깊숙하게 배치시키는 경우가 많아 기본적인 공격력 정도는 보장할 수 있는 상태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팀 K1 등 황금 세대들이 성과를 냈던 과거와 비교하면 스쿼드의 무게감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다. 그래도 공격진에서는 자국 리거들의 비중이 높아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는 있는 상태. 다만 롱볼 위주의 축구를 하는 팀의 공격진 중 가장 키가 큰 선수가 185cm의 듀크라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음은 양팀 결장 선수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양팀 결장 선수를 참고해주세요.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프랑스의 승리를 점친다. 부상 악령에 시달리고 있기는 하나 그래도 호주에 비하면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점하고 있는 상태. 물론 호주가 꽤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공격에서의 세부 전술이 부족한 프랑스의 약점을 공략해볼 가능성이 있으나 득점력에서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 언더 2.5를 주력으로 삼는 것도 추천할 만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무패, 프랑스, 승, 추천. 핸디캡 마이너스 1.0, 프랑스, 승, 비추천. 언더오버 2.5,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피파 랭킹 22위의 모로코 대 피파 랭킹 12위의 크로아티아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할릴호지치 감독과 불화를 일으키면서 국대를 떠났던 마즈라위, 지에흐가 다시 국대로 돌아온 것은 전력에 상당한 플러스 요소가 될 것이다. 현재 감독의 플랜 A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가능성이 적은 상황이라 공격에서는 선수들의 개인 기량을 최대한 이용해볼 가능성이 높은 상황. 하키미와 지에흐가 배치될 우측면이 핵심 루트가 될 것으로 보이나 1대1 대응 능력에서 모로코가 완벽하게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낫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모드리치, 비다 등 2018년 역전의 용사들이 대부분 엔트리에 포함된 상태. 비다와 로브렌의 역할이 꽤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원과 전방 자원들에 비해 수비진의 경험이 꽤 모자란 상황이라 두 베테랑들이 라인 조절에 힘을 쏟아야 한다. 팀 기조가 중원 지향적이고 라인을 꽤 높이는 빈도가 높은 상황이라 뒷공간 노출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하다. 실점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울 것.
다음은 양팀 결장 선수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양팀 결장 선수를 참고해 주세요.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크로아티아가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는 있는 매치. 일단 중원 전력의 힘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며 어느 팀과 맞붙어도 중앙 힘싸움에서는 크로아티아가 웬만하면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크로아티아가 4년 전에 비해 전방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모로코도 수비진의 퀄리티는 상당히 괜찮은 상태. 언더 2.5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무패, 크로아티아, 승, 추천, 핸디캡 플러스 1.0, 무승부, 비추천, 언더오버 2.5, 오버는 비추천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피파 랭킹 11위의 독일 대 피파 랭킹 24위 일본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들로 엔트리를 꽉 채운 상태. 다만 베르너의 부상 낙마로 인해 전방의 파괴력은 전성기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베르츠나 그나브리를 제로 톱으로 쓰거나 아데에미에게 전방을 맡기는 방식을 택할 수 있는데 하베르츠와 그나브리의 올 시즌 클럽에서의 폼이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데에미는 A매치 경험이 일천한 상태다. 경기를 주도하는 것에 비해 득점력이 떨어질 가능성은 염두에 두는 편이 좋을 것.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쿠보, 카마다 등이 배치된 이선과 미드필더진의 전체적인 퀄리티는 아시아 최고라는 평가. 다만 역습 시 제한적인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최전방의 파괴력은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다. 아사노가 주전 원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나 A매치 성적은 37경기 7골로 아주 인상적이지는 못한 상태다. 선수들의 피지컬적인 능력에서는 대한민국을 상대로도 열세였던 적이 많았는데 독일같이 기본 피지컬이 버텨주는 상대와 맞붙었을 때는 롱볼 경합 능력에서 밀리면서 실점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양팀 결장 선수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양팀 결장 선수를 참고해 주세요.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독일의 승리를 점친다. 신체적인 능력에서 독일이 압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일본이 라인을 뒤로 무르고 보수적으로 나서는 경기 운영을 하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독일이 중앙 장악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독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최전방 고민은 깊은 상황이고 일본도 템백 양상으로 나왔을 때 실점 억제 능력 성과는 상당했던 편이었다. 언더 2.5를 겸하는 것이 나은 매치라고 할 수 있을 것.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무패, 독일, 승, 추천, 핸디캡 마이너스 1.0, 독일, 승, 비추천, 언더오버 2.5,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이벤트 영상입니다. 상세 내용은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모든 스포츠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경기 일정과 경기 분석 프리뷰 및 추천 배팅으로 만나겠습니다. 이상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이었습니다.